네, 미국 현지의 경제 동향과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저희가 오늘은 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시장을 몇 달 동안 참 울게도 하고 웃게도 했던 이 경기 부양책이 이제 드디어 시행이 됐는데 이 American Rescue Plan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지원금이 어떤 사람들에게 지급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말씀하신 American Rescue Plan 이름 자체가 구조 작업이죠.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재난 지원을 한다는 데 있어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한국 돈으로 하나로 2,100조 이상의 금액이 시장과 또 경기에 풀릴 예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5가지 정도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 금액 중에 2,100조 이상의 금액 중에 한 480조 이상은 재난지원금 형태로 개인과 가게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또 390조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정부와 시정부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지급될 예정이고요. 또 270조에 해당하는 금액,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업급여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고요. 또 250조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제 혜택 또는 세금 공제로 개인과 가게에 지급이 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9%에 해당하는 금액, 200조의 금액이 학교와 공공기관에, 교육기관에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런 5가지의 대표적인 지급처, 사용처에 대한 분포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 바이든 정부에서 소비의 회복, 또 일상의 회복이라는 이 2가지의 큰 주제를 이번 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서 시행하고자 한다, 또 얻고자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일상의 회복, back to normal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정부와 시정부 그동안 많은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와 또 이 업무의 제약과 제한으로 공공 서비스가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이런 공공 서비스 쪽이 정상 근무와 또 정상 업무가 재개가 되어지고 또 학교와 초, 중, 고, 대학교를 중심으로 등교가 재개되었을 경우에 리오프닝이 되었을 경우에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우리가 이 부양책을 통해서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바로 소비의 회복일 것 같습니다. 소비가 미국 경제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어떤 소비를 회복시켜주는 효과를 체감하고 계시나요? 네, 이번 American Rescue Plan의 부양책 중에 많은 부분, 약 한 35% 이상, 하나로 750조 가량이 개인과 또는 가게에 직접 지급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3월 22일, 어제죠. 어제 기준으로 IRS, 미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약 그중에 270조 정도가 지난 1, 2주에 걸쳐서 이미 개인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아주 단기간에 풀렸는데요. 마침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미국의 많은 학교들이 봄방학 기간입니다. 이 봄방학 기간과 또 이 경기 부양금 지급이 맞물려서 지금 최근에 리테일 비즈니스들이 정말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보도들과 그런 리포트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 이런 이 경기 부양책이 부양 지원 지급금이 더 많이 개인과 가게에 지급됨을 통해서 또 경기 회복이 좀 저희가 체감할 수 있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지금 미국은 세금 연말 정산 기간이죠. 그래서 세금 환급금에 대한 부분, 또 동시에 백신 보급이 더 많이 지급이 되고 실효가 되면서 아마 4월 말 또는 중순까지는 소비 심리에 약간 이렇게 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매업 부문에서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해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따른 우려도 분명히 우리가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데 경제에 현금이 많이 풀리니까 그만큼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물가가 오른다는 거를 지금 체감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뭐 전문가 또는 미국을 대표하는 그 200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듯이 그 물가는 상승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어지는데요. 실제 실물 경기 쪽에서도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 2차 지원금을 통해서 돈이 시장에 풀렸을 때 도매업을 중심으로 사실 물량 확보를 위해서 크고 작은 움직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도매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실제 소비에 또는 소매 쪽에서는 이 체감되는 부분이 많이 적었었는데요. 최근래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소매 시장으로도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고 또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또는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게의 지출이 예년도 이 전년도 대비 많이 올랐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실제 시장에서도 이런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의 화두에 올랐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금 다른 주제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 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죠. 애틀랜타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8명의 희생자 가운데 4명의 희생자가 한인 여성에 해당한다고 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요. 현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었죠. 아틀란타에 있었던 이런 그 연쇄 총격 참사로 인해서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여기에 대한 논란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Stop Asian Hate, 그러니까 동양인 혐오 반대라는 그런 문구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비슷한 케이스가 작년에 있었죠.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의 이런 흑인 혐오주의 또는 흑인 인권 운동이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는데요. 아마도 이번에 그 동양인 인권 운동이 예전 작년에 있었던 그런 그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흑인 인권 운동과는 조금 다르게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그동안 많이 가려져 있었던 표면되어져 있지 않았었던 이런 동양인에 대한 인권 운동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가시화됐다 또 논의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소 이제 그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역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인권 운동과는 다른 양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당시까지도 사실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가시화되고 공론화가 돼서 하루빨리 이렇게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도 미국 내에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기를 희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현지 분위기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렇게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하이오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현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